자, 3번. 복지유가 재편이에요. 복지유가 재편. 이제 복지유가가 이제 왜 문제가 됐냐? 70년대 이제 다 뚜드러 팼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러면 다 뚜드러 패니까 어떨까요? 거기에 따른 그런 다시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다 두드려 팼더니 다 건설했어. 한 70년대 오일 쇼크도 이제 문제이긴 했지만 이제는 경제 성장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일 쇼크 두드려 맞고 이러니 아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제3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3의 길에 대한 내용인데 제3의 길은 길이 3개인 거예요.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일어나면 1노선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 2노선. 그래서 우리 복지를 하자,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자유주의. 애들이 맨날 싸워.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합이죠, 합.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을 합의를 본 거죠. 복지하자. 복지하자. 니네가 자꾸 복지를 하냐 싸우지 말고 복지하자. 대신 복지는 누가 하냐? 민간이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복지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지 중앙정부의 중심에 복지를 했던 것을 지방정부와 민간에게 즉 민영화를 시켜버립니다. 복지 공급 주체들을 민영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비영리, 기업, 지방정부도 새로운 주체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 건설이 목적인 것이 제3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복지로도 이제 그 복지를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도움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복지 대신에 적극적 복지를 선택합니다. 니네가 노력하고 하면 동시에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다원주의, 사회투자국가를 추구하게 된 것이 제3의 길이다. 그래서 직접 급여,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거죠. 너 차상위 우리 시계면 조건부 수급자처럼 일을 했네? 그럼 월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서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 제3의 길이다. 그래서 제3의 길은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방금 복지 민영화 아니면 복지 다원주의라는 단어죠. 두 번째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요. 사회투자국가. 이 사회에 이제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뭐요? 직접 안 준대요. 누가 준대요? 인적 자원에 투자한다. 사람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변했다. 이제 복지 다원주의, 사회투자국가,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이 제3의 길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지 다원주의는 복지 공급 주체에 대해서 국가 외에 지방정부, 비영리 부분, 이런 기업들을 다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지 다원주의고요. 사회투자국가.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안 주겠다라는 거. 그냥 안 주겠다. 뭐 내가 왜 그냥 니네 다 주냐? 안 주겠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에게 밑빠진 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네가 모든 것들 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만 급지를 받는 거야. 조건부 수급자처럼 니네가 노동력을 일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 정책이나 근로복지 정책으로도 해석되는 것이 사회투자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들, 이런 수급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런 국가들이 사회투자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적 배제가 있어요. 사회적 배제. 이 단어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과 아니면 기회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아예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빈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원서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배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 경제, 심리적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종합적인 이런 빈곤이 생기는 결과가 이 사람이 빈곤하네? 이게 아니라 왜 빈곤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라든지 원인 이런 과정들이 아예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적 배제다.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아예 채용 자체에서 날 뽑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이 박탈이라든지 결핍,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빈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권 있죠. 최소한의 그런 기본권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사회적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개인과 집단의 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자, 맞죠? 개인, 집단. 이게 불이익을 하는데 하나의 불이익이 아니라 다차원적. 여기서 저기서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이 불이익이 생기는 것들, 뭐 결과에서만 불이익이 나타났다면 결과만 하면 되는데 그거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때요? 촉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배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그렇죠. 정태적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멈춘 거잖아요. 딱 멈춰서 결과만 딱 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봤을 때 움직이는 동태적 과정. 자,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부터 왜 시작은 어떻게 됐고 이 과정은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보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배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나왔다. 자, 열등처우가 뭐예요? 열등처우라고 얘기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뭐요?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열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열등처우 원칙인데, 사회적 배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이 사람들이 결과나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그 차별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열등처우에서 이런 사회적 배제의 개념들이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 열등처우와는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 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내가 왜 여기를 취업하지 못하게 됐는 그 과정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빈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두는, 너 빈곤하네? 그러니까 너는 게을러! 이런 게 아니라 빈곤하네? 왜 빈곤하지? 봤더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뭐 임금이 저임금이야.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배제 행위, 그런 과정들에 초점을 두고 무엇이 문제인가 보는 것이 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죠. 사회적 관계망, 내가 뭐 직업을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문제 생겼을 때 내가 관계망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관계망들이 없어요.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 대처할 수 없고,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이 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사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관계부터, 그래서 단절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것들, 또는 단절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차별하고 있는 거야. 너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너는 장애가 있어서,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별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차별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열등처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투자래요. 국가가 투자하는 거죠. 사람의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하는 것을 사회투자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회투자국가는 뭐 국가에 대해서 뭐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안전, 성장, 생산성, 이런 것들을 결합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또는 근로연계복지로도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회투자원가였죠. 그래서 이 전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1번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경제 기회에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 경제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하면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거니까 조건부 수급자들 이분들도 쉽게 노동력이 있으니까 와서 해요. 그냥 주는 것보다 일을 해서 받아가는 거 이러니까 사회 통합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고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그렇죠. 사람에 투자하고 사회적 자본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조하는 게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자,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사회적 배제. 왜 과정부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도록. 불평등 해소도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배제를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투자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하다. 전통적 복지는 뭐예요? 니 탓이잖아. 야, 빈곤은 너야. 맨날 놀고 먹으니 네가 가난할 수밖에 없지. 노력 좀 하라고 노력 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 복지죠. 그래서 모든 빈곤은 다 개인 탓이었어요. 이걸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사회투자국가는 일할 수 있도록 네가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빈곤하는 거지 너가 이제 뭐 게을러서 겨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적 자본처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전통적 복지. 쉽게 하면 자녀적 성격이죠. 자녀적 성격으로 회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투자 국가하고는 이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혼합 복지 경제. 자, 쉽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혼합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다양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화. 뭐요? 복지 주체의 다양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아닌 것은 자,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 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병원 운영, 노인요양병원 운영. 자, 혼합복지잖아요. 이제 국가가 맨날 했었던 건데 이제 이걸 누가 한대요? 민간이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민간 또는 지방정부, 기업 이런 것들로 다원화시키는 것이 이제 복지 혼합 경제였죠. 그래서 다양화 아니면 민영화를 의미하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립에서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민간이 운영하게 만드는 복지기관에서 사회적 운영을 운영하는 바우처 방식들, 보육 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보육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한 노인 장기요양. 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우처 방식이라든지 뭐 복지관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국가 돈을 안 쓰고 민간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돈을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쓰는 거죠. 국가에서 돈을 쓰는데 뭐예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국가 예산이 그대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혼합은 민영화를 시킨 건데 민영화 즉 지방정부나 민간에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복지혼합경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복지혼합경제는 민간의 자본으로 복지를 실시하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공공제도, 공공부조제도죠. 그래서 돈을 이제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복지 혼합 경제하고는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